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2020년 1사분기 국내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4%로 심각하다. 구체적인 원인과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4월 23일 발표한 2020년 1사분기 실질 GDP, 즉 국내 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로 역성장하였고, 실질 국내 총소득 즉 GDI도 마이너스 0.6%로 하락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사분기 마이너스 3.3%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금년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마이너스 1.4%로 급락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타격이 지난 3월부터 본격화해서 4월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해 보면은 2사분기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을 내역별로 보면은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소비가 성룡차, 의류 등 재화와 음식 숙박업, 오락문화 등 서비스업이 크게 줄어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6.4%로 감소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고, 그 다음 수입이 강산품과 원유, 자동차 등이 주로 마이너스 4.1%, 수출이 반도체는 증가했으나 자동차와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 크게 줄어 마이너스 2.0%씩 감소했습니다. 반면에 건설 투자가 전기비 1.3% 증가했고, 정부 소비도 0.9% 증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민간 소비와 수출입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2월 하순부터 확산된 코로나19가 민간 소비와 서비스업 생산에 타격을 주어 성장률을 끌어내렸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지속되면서 1사분기 민간 소비는 전기 대비 마이너스 6.4%나 감소했습니다.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 1사분기 마이너스 13.8% 이후 22년 만에 최악의 지표입니다. 사람과 재화의 이동이 급감하고 소비가 줄면서 운수업,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의 매출도 급감해서 서비스업의 생산은 마이너스 2.0%로 역시 1998년 1사분기 마이너스 6.2% 이후 최대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충격이 예상되던 1사분기 수출은 반도체 덕분에 2.0% 감소에 그쳤고, 예산 조기 집행으로 정부 소비는 0.9%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가 1사분기 경제 성장률을 2% 혹은 그 이상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4월 27일 발표한 성장회계 모형을 이용한 잠재 성장률을 추정한 결과를 보면은,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년에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11년에서 2015년과 2016년에서 2017년 두 기간 연속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밑돌았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저성장 추세가 고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실제 GDP와 잠재 GDP와의 차이를 잠재 GDP로 나눈 비율인 GDP 갭률은 2016년에서 2019년 마이너스 4.5%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6년에서 2000년의 마이너스 3.6%보다도 컸습니다. 최근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 추세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은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가 위축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규제 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혁신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우리나라 성장 위축은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 하락에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평균 9.5%로 정점을 찍은 경제 성장률은 2010년대 평균 3.0%까지 하락했습니다. 한경련이 성장률을 구성하는 노동자본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도를 산출한 결과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은 2000년대 41.8%에서 2010년대 24.8%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성장 위축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총요소 생산성의 성장 기여율은 198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40% 내외 수준이었다가 2010년대에는 25%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한경련은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과 자본, 총요소 생산성 등 성장률 결정 요인들 중에서 총요소 생산성 증가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제발전 단계가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선 상황에서 노동과 자본 투입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성장을 유지시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 투입을 늘리는 것은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본 투입을 증가시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본이 누적적으로 축적될수록 한계 자본 생산성이 낮아지는 데다 법인 세율 인상과 세제상 유인 약화 등으로 자본 투입 유인도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한경련은 총요소 생산성 증대를 위해서는 기술 혁신과 기업 관련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람직한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기업 규제 개혁은 총요소 생산성을 높이는 동시에 노동시장 유연화 및 투자 비용 감소를 통해서 노동과 자본 투입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가파른 성장률 위축세는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2011년과 비교해서 2019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4개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은 7위에서 15위로 떨어졌고 잠재성장률은 3위에서 10위로 하락했습니다. GDP 갭률은 1위에서 30위로 29계단이나 추락했습니다. 이 순위도 자료를 보면은 문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서 2019년까지 상당 수준 하락했습니다. 이와 같은 가파른 위축세는 아일랜드의 사례와 대비된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이 추락한 기간 동안 아일랜드는 OECD 34개국 중에서 경제성장률 32위에서 1위로 잠재성장률 19위에서 1위로 GDP 갭률도 31위에서 24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아일랜드는 법인 세율 인하와 노사 안정을 위한 사회 연대 협약 체결 등 구조 개혁을 통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외국인 투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평가입니다. 우리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이충건 방송 19회차에서 방송한 정부의 2020년 경제정책 방향 진단과 개선 방향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문 정부의 경제정책을 가감히 변경해야 합니다. 소득 주도 정책을 폐기하고 가감한 규제 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불황으로 2차, 3차 추경을 편성하여 많은 돈을 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만 푼다고 해서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이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혁해야만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원자력 산업의 폐기로 수출 경쟁력마저 이태로운 실정입니다. 또한
일자리 증가를 이유로 공무원 수를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행태를 중단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OECD 평균보다 약 4.0%포인트 높은 법인세도 인하해야 합니다. 문정부는 일자리 증가를 핑계로 공무원 수를 증가시켰는데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이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다만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의 위험을 알고 긴급재난지원금을 더불어민주당과는 다르게 전 국민 100%에 주는 것을 반대하고 하위 70%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소신있게 주장한 것은 바람직합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문정부 들어 OECD 34개국 중에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나 잠재 성장률 순위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문정부 관계자들은 곰곰이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규제를 혁파하며 친노동 반기업 정세에서 벗어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